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 골드 디렉터 김정태 인사드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태인데, 여러분들이랑 이제는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줌으로 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이 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가 빨리 지사에서 뵙는 날이 곧 났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열심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얼굴도 뵈니까 너무 좋은데 실행 카메라 안 켜시는 분들 정말 미워하고 싶어요. 왜 안 켜세요? 얼굴 좀 뵈고 싶은데 다들 제가 기억해놓고 한 분 한 분 꼬집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골드를 진행하고 골드가 된 후에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요즘 지극히 이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부분을 맞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제목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유산화에서 시간을 겁나 많이 쓰고 있는데 인컴이 안 들어오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가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산화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전달받으실 때 굉장히 큰 꿈과 또 큰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설레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 어떤 간절함으로 유산화를 만나셨을 텐데요. 처음 유산화를 결단한 이유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래서 유산화를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Y 유산화겠죠. 저한테도 Y 유산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단순히 유산화 제품을 건강에 대한 건강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변화 아니면 내 삶의 도구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도구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모두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점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현장 속에 나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미팅하고 또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점점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속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점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시작했죠. 이렇게 큰 별, 뭔가 큰 목표와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시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 유산화 비즈니스가 망한 게 아니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반대. 근데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남편의 반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내의 반대. 근데 뭐 아내의 반대 때문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은 괜히 자존심만 상하는 그런 반대겠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시선, 주변의 시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만 느끼는 시선이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임에 나가는 어떤 엄마들이나 내가 동호회에 나가는 어떤 그런 엄마들이나 친구들의 어떤 그런 눈초리. 근데 그 역시도 앞에 뭐가 붙죠? 나만 느끼는 눈초리. 그리고 정말 바쁘대요. 맨날 바빠서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살짝 바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쁘다는 핑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몇 번 안 받은 거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거절이 굉장히 10번 받은 거절 마냥 커가지고 솔직히 몇 번 안 받았지만 그런 거절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스폰서가 맛집 전달하듯이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받아야 할 트레이닝도 이빠이고 그 내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좀 피곤스러워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지금 앞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의 반대, 엄마의 반대, 뭐 엄마들의 눈초리 이렇게만 들으셨는데 스폰서들이 들으실 때는 앞에 제가 사설을 좀 붙여놓은 게 있어요. 물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 해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나만 느끼는 내가 생각한 어떤 나만의 이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유산을
시작했을 때, 유산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변화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으셨을 거고, 그런 것으로 유산을 시작했을 때지만 필드에서 겪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내가 유산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안개가 낀 그런 상태겠죠.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어떤 현 주소가.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도 반드시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이루셔야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큰 꿈과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 보통 2대1 미팅에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이 변한 성공자들을 만나고 그 성공자분들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품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 그렇게 큰 꿈과 목표로 보편적으로 유산화를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와인 유산화가 될 텐데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목표 그리고 그런 꿈,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런 꿈과 목표로 아직까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데 저도 해보면 알겠지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이 동기, 유산화를 왜 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이유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보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간절함.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은 누군가나 다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의 만큼은 이 간절함이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간절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직도 유산화 만났을 때 나는 집을 살 거야. 나는 차를 살 거야. 나는 벤츠로 바꿀 거야. 나는 뭐를 할 거야. 이렇게 정말로 큰 꿈만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면 그렇게 구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저와 함께 육지로 내려오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책 없는 성공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대책 있는 성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큰 꿈도 꿀 수 있지만 현실적인 꿈에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목표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산화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일의 차이가 뭔지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보통 회사 아니 보통의 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간다 해도 저는 마케팅 부서, 저는 홍보단아직, 저는 고객 지원실 이렇게 부서가 따로따로 나뉘어 있겠죠. 그래서 뭐 마케팅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일즈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객의 대상으로 고객을 지원하는 그런 고객 지원 부서가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산화는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내실 수 있는 만능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요. 보편적인 회사나 보편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 그 부서의 일을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부서의 일에서만 거기서 나온 일만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되지만 유산화에서는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세일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고객에 대한 지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유산화 본사에서 도와주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자는 어쨌든 여러분이 유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부터 조금 유산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현실입니다. 또 보통의 일은요. 개인의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팀원 속에서 분석되어 있더라도 나에게 떨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성과를 잘 이뤄내면 여러분들은 그 보통의 일 속에서는 성과와 성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유산화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멋있는 팀워크 비즈니스로 팀워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리드하실 수 있는 스폰서 혹은 리더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그런 팀원들과 함께 멋진 팀워크로서 서로의 좋은 결과와 성과가 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유산화와 보통 일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요, 보통 일은 주어진 업무와 찾아오는 대상자로 보통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의 직원이라면 주어진 업무 아니면 찾아오는 대상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유산화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화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으셔야 하면서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보통 일과 유산화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보편적인 일은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돌아가죠.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9 to 6든 9 to 5든 아니면 내가 정해진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회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꼭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정해진 틀 속에서 돌아가죠. 그런데 유산화는 제가 보니까 모든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앞에 이게 큰 네 가지만 봐도요. 유선화는 여러 가지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셔야 하면서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팀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멋진 성과를 내어야 하고요. 또 내가 스스로 나의 시간을 선택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 일을 만들어내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유산화에 대한 비교를 현실적으로 해드리면 굉장히 유산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산화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만날 유산화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유산화를 일처럼 또 비즈니스처럼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 크게 네 가지만 봐도 유산화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유산화 조금 괜히 했나? 이거 괜히 선택했나? 내가 이제 로또만 뜨면 이 바닥 뜬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유산화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비전과 같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주어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대책 없는 성공을 얘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물론 이런 어떤 비전과 동기부여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분이 실제로 필드로 들어와서 유사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들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공감하고 공감해주길 원하는 그리고 또 파트너들이 갖고 오는 어려움들은 실제로 필드에서 실제적인 일이지 그들이 본 이 상향이 당장 내 것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괴요가 아니라 파트너분들 스스로가 많은 시행착오도 하지만 그 안에서 파트너분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티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비즈니스답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명단이요. 명단 있으신가요? 하고 물음표만 나오면 좋은데 뒤에 점점점이 나와요. 그 이유는 명단이 있으신가요를 물어보면 대상자가 멈춰버려요. 저는 비즈니스를 유사하고 진행하고 싶어도 처음 시작으로 혹시 명단 있으신가요? 우리 명단이 유사한 비즈니스 시작하려면 이사를 전달 명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명단 있으세요 하면 점점점은 제 반응이 아니라 저의 대상자 분의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명단 없이는 절대로 이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명단, 이 비즈니스를 포기한 사람들의 80%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까 전에 앞서 보셨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아니라 명단 작성을 하지 않고 명단을 개발하지 않는 분들 그런 80%가 이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는 단지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의 비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지인 명단 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적는 그 명단을 지인 명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 나오는 것들 소개 명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대상자분들과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쌓고 그 신뢰 속에서 이 사람과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보통 콜드 컨택, 그러니까 차가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컨택한다라는 말에 콜드 컨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콜드 컨택을 만남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저희 팀에 어떤 분은 콜드 콜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드콜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콜드콜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콜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적이 많다는 것들을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많은 소스를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소스를 다 드리면 맛집에서 거기는 저기요 사장님 소스 굉장히 맛있는데 그 소스 뭐뭐 들어갔어요? 그 좀 레시피 좀 다 줘보세요. 이런 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또 파트너들의 명단 아니면 소비자들의 소개를 통해 나오는 명단 뎁스라고 하죠. 나의 명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한 나의 가족들의 명단을 통해서 실제로 뿌리가 내어져 가는 걸 뎁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우연의 명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대상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인연이 되게 되었고 그들과 또 유산화로 연이될 수 있는 어떤 명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산화의 명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명단을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명단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드 컨택을 10번 한 사람이랑 100번 한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10번 한 사람은 10번 한 사람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만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100번 한 사람은 100번 한 사람만의 방법과 언어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에 여러분들 실제로 필드에 뛰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단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폰서와의 전략을 꾸리시고요. 이렇게 전략까지 딱 꾸려서 준비가 다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폰서과의 전략까지는 됐는데 이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뛰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스폰서와의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은 이미 유산하기 때문에 장착되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더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용기, 그리고 리더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리더님들만의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다음 단계에 연결고리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유사의 툴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가이드, 그리고 에브리데이, 그리고 유소다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썰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익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산의 보상 플랜을 다른 사람에게 쇼더 플랜 할 수 있을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던 혹시 전화를 통해서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유산의 보상 플랜을 쇼더 플랜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도 누군가한테 쇼더 플랜 할 수 있을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되고 왜 현재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앞서의 모든 기준에 의거해서 왜 당신이 유산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왜 유산나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딱 장착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연적인 인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단이 되셨던 콜드 컨택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단이 발생하셨던 그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소비자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이끌 수 있는 미팅을 이끌 수 있는 당사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서 이러한 무기를 장착하시는 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버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산화 왜 하냐면 이제 유산화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다른 시스템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또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유산화만이 저의 미래와 저의 어떤 수입적인 부분의 롱런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코비드 시대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돈을 버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만 어떤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트렌드에 맞는 경제를 여러분들의 손안에 쥐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판명했고 이 부분이 소비자의 권리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꼭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의 고객님들 그분이 누군가네 그 고객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은 내면에 이미 자신이 필요한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 아니면 이 비즈니스에서 계속 뭔가 비즈니스가 연계되는 방법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통이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함께 하면서 그 소통 속에서 대상이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멋진 비즈니스를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 형성은 자발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는데
좋은 걸 좋다고 말하되 그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난 그 대상자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비즈니스가 되겠죠. 이 사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련은 집 박사로부터 시작됐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된 이 유산나는요. 1992년도에 시작돼서 현재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화 코리아는요, 2003년 오픈과 동시에 지금까지 끝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코비드 시대에도 유산화의 성장은 이미 우리가 입증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산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유산화의 어떤 안정적인 회사의 자본 능력은 이미 유산화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던 건 이미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이 유산화의 제품,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런 레벨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기록적인 쾌거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유산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에게 프라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 유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끊임없이 연구될 수 있는 건 사실 타사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인원의 자체 R&D 팀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유산의 제품과 포뮬러가 끊임없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지향하는 데 끊임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의학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시설 라인에서 유산의 제품을 인하우스 시설로 제조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가 끝없이 많은 수상 이력들과 끊임없이 수상 이력을 쾌거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들이 끊임없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올림픽 선수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퍼포먼스와 지향하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유산화의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순간적인 힘이 발휘되는 시간에 유산화를 제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프로 선수들이 섭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만나신 자료는요, 유산화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료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가들이 인정한 유산화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의 도구인 포브스, 이 포브스에서 워렌 버핏에게 일간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겠죠. 자신의 투자 이론을 봤을 때 당신의 이론상으로 가장 롱럴 것 같은 회사 5개를 뽑아주세요 했을 때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그 5개의 회사에 선별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식견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가 이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나볼 건 정말로 앞서 말했던 모든 부분들, 보편적인 일과 유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고 나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산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그보다 그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산화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유산화의 보상 플랜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공평한지 공정한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 건 판매하는 걸로 쭉 지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능력 되시는 분들은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판매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리더들을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룰이 있어요. 우리가 이 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룰은요.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이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대리점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두 개의 그룹을 깊게 육성하는 플랜을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크게 6가지 플랜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플랜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한 플랜이죠. 두 번째 룰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좌측과 우측에서 플레이가 된 점수가 여러분들의 대리점 좌측과 우측으로 발생할 텐데요. 이때 좌측과 우측에 발생된 플레이된 점수 중에 점수가 적은 쪽, 즉 소실적의 20%의 수당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밀이며 가장 많은 분들이 유산화 비즈니스의 안전성이라고 채택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A가 나오고 A를 통해서 B가 나왔고 B를 통해서 C, C를 통해서 쭉쭉 100번째 파트너까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100번째 파트너를 통해서 이번 주에 400플레이가 되면 400점의 포인트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점수가 쉐어되는 중복, 포인트 중복 인정이라는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 중복 인정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 포인트 중복은 여러분들 모든 점수가 다 쉐어된다는 의미가 가장 기준인데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성공은 곧 여러분들의 성공이라는 그런 이꼬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윈윈이 가능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서로의 비즈니스와 서로의 어떤 그런 현 상황이 공유가 되는 이런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롱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사라 비즈니스의 성공은 파트너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성공한 많은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 다이아몬드 사장님인데 밑에 있는 4명의 리더들이 실버도 안 돼.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모두 다 성공한 파트너들을 함께 팀으로 조직하고 계신 분들이 야말로 진짜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그거 깃발 먼저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말하시죠. 여러분들 특히 타회사를 만났을 때 저희 유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성을 띠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유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편적인 회사는 당연히 이렇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만한 퍼센테이지를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죠. 그야말로 피라미드의 본형을 띠고 있겠죠. 그러나 유산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 들어간 사람이나 중간 정도의 일을 좀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꽤 이 일을 통한 연륜이 많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20%의 퍼센테이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공평성을 띠고 있고 공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유산을 통해서 인컴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뛴 만큼 이 비즈니스에서 인컴이 창출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지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20% 이상 조절해서 있는데 유산은 20%밖에 안 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정도 되시면 그 대상자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며 아니면 경험이 있는 분이며 아니면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유사라는 당연히 그에 대한 안전정책도 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유사 두 가지 회원이 있습니다. 일반형 회원이 있고 사업형 회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업형 회원을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그 기준에 대한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대리점으로 시작하는지 세 개의 위기센터를 갖고 시작하시는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인컴의 큰 차이의 폭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업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사업형을 선택해서 세 개의 비즈니스를 갖고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유산화에서 의거하는 기준 좌측과 우측에 5,000포인트, 5,000포인트의 맥스 아웃 최고조에 도달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겠죠. 인컴 등등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5,001점도 5,002점도 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0%그 이상의 혜택을 우리 가져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보완이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산화에서 이 안에 기준을 도달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가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추가적인 가게는 여러분들의 옆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더라인에 어딘가에 배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라인을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라인에 대한 안전성과 탄탄한 조직, 그야말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를 많이 생성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배치하시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가게가 나오면 받는데요. 우리는 이산화에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한 개의 가게당 2개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1번에서 모두 생성이 됐어요. 그러나 2번과 3번 가게도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겠죠. 3번에서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게가 3개에서 시작해서 현재 7개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누가 봐도 인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해서 20%에 대한 소득의 리밋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소득을 만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다는 큰 장점과 가능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빅 비즈니스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빈 센터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겠죠. 또 다른 매력이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유산화 매력 5까지예요? 그럼 그뿐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유산화에서 가장 자랑하는 매력이 또 하나 있겠죠. 실적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산화 좌측과 우측 실적 점수의 점수가 적은 쪽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요. 남는 분할이 바로 있습니다. 그럼 이 남는 점수는 그 다음 주로 2월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구축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흔히들 의심하고 고민하시는 사재기에 대한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내용, 이 모든 혜택,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은 매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팀이 함께 조직해서 만드는 여러분들의 결과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부산플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받기 쉬운 보너스는 어디 없나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게 보너스 있던데 라고 일상하실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바로 PPPS 보너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입 후 8주 이내에 4명 이상을 후원하고요. 1600점에 대한 플레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PPPS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로 됐던 누군가가 이 PPPS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어떤 혜택이 있냐? 그 파트너가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매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D 파트너가 1년 정도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한다면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그야말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D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폰서링 하시고 후원하셔서 이 D 파트너가 예를 들어 큰 빅 비즈니스의 사업자를 만드신다면 그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PPPS 보너스의 한계와 제한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만이 PPS의 장점이 아니라 PPS는요 대수에 제한도 없겠죠. 예를 들어 이 100번째 파트너도 여러분들의 파트너, 50번째 파트너도 여러분들의 파트너, 그리고 70번째 파트너도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 모든 파트너들이 받아가는 수당의 15%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인컴 체크이 된다는 것은 후원 수당보다 어느 날은 PPS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한 분의 농담이 아닌 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진짜 이렇게 줘요? 그럼 뭔가 있을 텐데. 월에 겁나 많이 팔아야 되는구나. 제품도 뭐 좋다고 하니까 연락에 팔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처음 유산을 만난 그 시작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면 됩니다. 유산의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시라 하면 나는 하나의 가게에서만, 그러니까 나의 가장 위에 있는 1번 비즈니스 센터에서만 수당을 체크하겠습니다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개, 그리고 4개, 5개, 7개, 10개, 100개 이상의 모든 비즈니스 센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딱 200포인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시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산화에서 진짜 많은 걸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도 유산을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일과 유산화 일을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유산화 일이 조금 더 피곤하고 조금 더 곤난하고 내가 진짜 로또만 당첨돼 나 이 바닥 뜬다 라고 생각 들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화에서는 편리함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잘 구축해 나가시면 편리함 그 이상의 만족감과 누림이 있을 테지만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함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셔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산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그 첫 시작, 여러분들의 미래죠. 앞으로의 5년도 사실은 좀 긴 것 같고요. 지금은 한 2년? 3년만 앞으로 좀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걸 몸소 체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일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있죠. 그러나 유산화의 일에서는요, 준비된 미래,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단순히 처음에는 큰 꿈으로, 큰 목표로 만나셨지만 필드에서 만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힘듦과 고민과 여러 상황 속에서 나 일 괜히 했나? 나 이제 때려쳐야 되나? 하면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로또방 가서 로또 사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성장통일 것이고요.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유산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산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